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적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특강을 마련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고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답변 예시 보시고 아래 표에 제시된 템플릿에 여러분의 경험만 넣으셔서 빠르게 완성하고 제출해주세요. 자, 저희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비중이 적은 국민연금공단이기 때문에 저희 먼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직업 윤리는 무엇이고요.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구체적인 사례를 신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최근 공기업의 윤리 관련된 문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거는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1200자로 무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1200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거를 600자 나눠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윤리와 그리고 그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으로 600자, 그리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던 경험 600자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윤리라 하면 책임감과 정직성, 성실성, 봉사정신, 준법성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가 가장 많이 발휘했던 걸 찾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쉽게 소재 찾는 법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공단 인턴이나 공익을 위해 일했던 경험을 찾아주시거나 혹은 돈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을 찾아주세요. 선생님 왜 돈과 관련된 경험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정말 대부분 돈이 좀 가장 중요하고 투명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윤리를 지키기 위해 직업윤리를 다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총무나 동아리 총무나 예산관리했던 경험 찾으셔서 일했던 경험을 찾아주시면 소재가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윤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업윤리가 뭔지를 찾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윤리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여기 작성하라고 했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규정과 준수했던 경험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건보 마지막 문항, 건보 작성하신 분 계시면은 마지막에 그 양심 지킨 경험 있죠? 그거 그대로 복부 타셔도 문제 없어요. 뒤에 템플릿 보시면서 그냥 이 부분만 넣으면 되는구나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어떠한 공공기관인 공단인에게 직업윤리는 내가 생각한 이 직업윤리는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험 당시에도 역량을 발휘해 무엇을 지킨 혹은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내가 직업윤리를 발휘해서 행동했고 그 결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공단인에게 직업윤리는 어떤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직업윤리와 그 이유, 경험까지 600자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희 밑에는 또 문항에서 요구한 거 있죠. 현실과 타협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험, 이거 풀어줄게요. 신념 가치관에 따라 우리 신념이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첫 문장에 이거부터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신념 가치관에 따라 경험 당시 규정 윤리를 준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고 규정이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 어려웠습니다. 이는 내가 이 편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했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좀 가장 뻔하고 쉬운 소재로 여러분이 좀 편하게 작성하시라고 이거 빼고 작성하시라고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책임감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의 작은 업무 처리 하나가 곧 국민의 노후 또는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소한 업무 하나도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감을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로 들었네요. 실제 공단 인턴 당시에도 책임감을 발휘해 고객의 만족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SNS도 발휘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한 결과 고객 만족을 실천할 수 있었대요. 이처럼 공단인은 모든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주어진 업무 이상을 해내며 국민 만족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책임감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함양해 안정적인 국민의 내일을 도모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은 나의 직업윤리와 이유 경험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거 다음 문단이 나오게 되죠. 정직으로 신뢰를 지켜내다.
정직은 신뢰의 기반이다라는 가치관 아래 내 가치관 나옵니다. 복지기관 근무 당시 기관 내 정보 보안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건보 제 강의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대로 갖고 와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당시 상담자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허점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했어요. 허점을 이용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왜? 정직은 신뢰와 연결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를 제안했고 이렇게 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가 편법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둬낼 수 있었어요. 입사 후 이처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며 공단의 윤리 준수와 국민의 신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1194자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600자 편하게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 볼게요. 아마 이 문항을 가장 어려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회 및 조직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집단 간 경쟁하거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대요. 한 가지만 사례를 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0자인데요. 소재 1, 소재 2를 나눠서 저희 문단 2개로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요. 집단 간 경쟁 사례요. 선생님 세대 간도 있는데 왜 세대 간 안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면접용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러분이 세대 간 경쟁을 만약에 쓴다면 이거는 자칫 여러분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그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칫 반항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집단 간 경쟁을 슬기롭게 풀었던 소재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리스크가 적습니다. 아무리 세대 간 경쟁은 내가 리스크를 적게 풀어서 쓴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단 간 경쟁으로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세대 간 경쟁은 이번 문단에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작성을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쓰란 얘기는 딱히 없지만 이러한 사례를 들라고 했으니까 이 사례로 내가 집단 간 경쟁을 해결했던 경험 기재를 작성해 주셔서 경험을 작성해 주셔서 글자 수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갈등 해결 소재 쭉 작성해 오셨던 거 있잖아요. 공기업에 그거 있으시면 600, 700자 가량 갖고 오셔서 그냥 붙여넣기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세대 간 집단 간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의 줄기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뒤에 예시를 설명드릴 때 거기에 제가 저는 하나의 줄기를 2회로 잡았어요. 뒤에 예시를 보시면서 나도 세대 간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이 줄기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걸 하나 정해주시면 조금 쉽게 작성하실 수 있고요. 각각 적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템플릿 볼게요.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내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주셔서 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써도 안 써도 되는데요. 갑자기 경험을 딱 먼저 묻는 문항이 아닌데 경험부터 탁 나와버리면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좀 완화할 수 있게 제가 문장 하나를 더 넣어라 라고 템플릿에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더 넣어주시는 게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당시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조직 성장을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직무수행 태도에 기반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우리 직무수행 태도 여러분 직무기술서 보면은 맨 끝에쯤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 뭐 분석하는 태도 이런 거 있는데 그거에 기반해서 이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조직 성장 혹은 목표 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갈등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우리 문항 다시 볼게요. 문항을 보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래요. 이거를 저희는 이 문단에 작성을 해볼게요.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의 줄기를 잡으라고 했죠. 줄기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 무엇보다 어떠한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2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세대 간 갈등이나 집단 간 갈등으로 나눠주셔도 되고 뭐 다르게 봐서 상사와 부서 간 갈등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갈등의 내용 아니면 내부와 외부 갈등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쭉 여러분의 생각을 나열을 해주신 다음에 갈등 해소는 어떠하니까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자원을 나눠 화합을 이뤄내다.
조직 내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조직 화합의 원동력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내 생각이죠. 실제 타기업 인턴 당시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부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직 성장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 설명까지 해줍니다. 물류비에 대한 갈등이 쭉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직무 수행 태도를 기반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분석해서 한 결과 물류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부서 간 화합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해결이 됐죠. 이처럼 합리적 방안 제시와 갈등 해결은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가치관 다시 정리해 주신 다음에 공단의 일원이 되어서도 항시 업무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갈등 속에서도 해결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이 문단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세대 및 집단 간 조직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의 폭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서와 흐름에 대한 이해로 세대 간 틈새를 좁혀야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세대랑 집단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생각 정리해주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해주시면 1199자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위에는 내가 실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었는지 작성해주시고 밑에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방안을 두 번째 문단에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항 볼게요. 지원 동기 쓰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두 가지를 제시하고요. 어떻게 노력했었는지를 작성해달래요. 이걸 1200자 이내로 작성해달라고 하는데요. 총 작성해야 될 게 5라고 한다면 지원 동기 1, 역량 2, 역량 2. 이 비중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직무기술서를 좀 참고를 해주셔서 분야를 선정해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전문가를 설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연금인이 되고 싶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연금의 그 행정 쪽은 그 사업 분야 쪽 보면은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원 동기를 좀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와 연금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찾아주시고요. 그를 위한 역량 두 가지 발굴해서 경험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여러분이 앞에 이력서에 못 쓴 여러분의 경험을 자랑할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량에 최대한 많은 자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굴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전문가 연금인이 되고 싶어 연금공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공익을 위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기업을 찾아봤는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찾는 것과 일치해서 저 역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첫째, 어떠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라고 소제목 나눠서 첫 번째 작성해 주시고 이를 위해 다음에 세 단계로 노력했습니다. 내가 경험 ABC 하면서 내가 이력서에 못 쓴 경험 자랑까지.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는 역량 A의 분단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역량 A, 역량 B.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원 동기하고요. 이렇게 역량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역량 두 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바로 예시를 볼게요. 국민의 노후 대비 전문가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노후 준비 지원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관 봉사활동 및 은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생애 설계가 어려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내가 이러한 노후 대비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공단을 찾던 중 국민연금공단은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찾은 겁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작성했으면 여기에 내가 쌓은 역량 A, 역량 B를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1199자 나와요. 먼저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현장에서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함양했고요. 이런 거를 했습니다. 내가 했던 거 자랑하죠. 노인 관련 법령도 공부했고요. 금융자격증도 취득했고요. 복지 관련 수업도 이수했고요. 쭉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쌓아왔다. 두 번째 역량은요. 고객응대법이래요. 어르신과 만나면 고객응대법 및 상담 능력도 했대요. 1000명의 어르신을 만나고 가능 사업을 안내하고 상담 심리학 교육 이수를 하고 등등등 또 내가 한 것까지 자랑을 해주시면 이 문항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글자 수가 많고 문항이 늘어나고 또 쉽지가 않은 문항들이 나와서 연금공단 자기소개서도 안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하나라고 어려워하셨을 텐데요. 그냥 이 템플릿에 여러분의 경험 빨리 다 때려 넣으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다른 공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연금공단 저희 면접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